안녕하십니까. 아마 현장 국감도 많고 또 정책위 의장이 주관하는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가 있어서 덜 끝난 관계로 아직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 국감 중입니다만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현안들에 대해서 내일 또 있습니다만은 당정회의를 해서 현안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위 의장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감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간혹 우리 당에 더 준비를 하고 더 치열하게 질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KBS 국감 같은 경우에 훨씬 많이 공부하고 하면 거짓말인 걸 알게 되고 그걸 다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못 따라가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감 기간이 이후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할 때는 그것을 그냥 묵인하지 말고 깨는 2차, 3차 질문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으로 김문수 노사정의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을 그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위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여정 앞에서 신용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을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노위에서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무슨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것이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 이것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입니다.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이 다수의 행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몇 차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고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해서 답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 던져놓고 그 소신에 따른 발언하면 다 처벌받는 그런 아주 악설레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환노위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만화예술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노위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것 자체가 과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태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피감 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고 있습니까? 혹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날치기 고발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역사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 일삼는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감사도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의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대선 후보로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얼굴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오랫동안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황과 해외여행까지 같이 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장했지만은 실제로는 협박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수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당군 이래 최대 토금 비리 대장동 사건, 막대한 수익을 챙긴 민간 사업자 대부분이 대장동 사건과 일치하며 수법조차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에 변호사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복 하나 사입은 것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실제 본인을 변호한 변호사들과 측근들이 쌍방울 사회이사를 역임하며 뇌물까지 받아 구속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두산건설의 성남FC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 예정인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며 그대 야당의 역량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덮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에는 이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169석의 당대표로서 더 이상 그대 야당의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